문재인 정부 5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저는 특히 우리 속칭 권원주착이라고 표현하는 특정 정치 세력 또는 굉장히 정치적 편향된 일부 검사와 어용 언론 또는 일부 언론이 유착이 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고 그것이 수사로 이어지게 하거나 국민들에게 그 실상을 호도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던 이분이 이제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뭐 우리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를 잘 알고 있고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게 되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후보자도 고생을 해도 채널A 사건을 잠깐 볼까요? TBS의 김어준 뉴스공장이 4월 6일 날 그 당시에 이동재 기자가 쓴 편지를 정확하게 2월 22일 날 받았다고 이렇게 지금 방송에서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보시면은 법정에서 이처럼 증언을 하면서 2월 21일 이후에 집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서신을 전달했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까지 한번 드러나지 않은 내용인데, 근데 2월 21일이 당시에는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접견 시간은 오후 2시 40분이에요. 근데 모든 교정시설은 금요일 날은 우편물을 수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빨라야 다음 월요일인 2월 24일이나 발송이 가능해요. 그럼 2월 25일 날 외부에 도착합니다. 아주 손쉽게 객관적으로 이 사실관계가 엄청 모순이 있는데 수사하는 사람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모순된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그 채널A 사건이 시작됐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 편향된 언론 보도, 잘못된 사실관계 기초한 언론 보도로 결국 이 채널A 사건은 제 개인적으로는 검찰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된다. 인혁당 사건도 우리가 사실은 그 차장이 검사를 변경해서 기소함으로써 검찰이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 됐지만 이 사건 또한 수사 과정에서 독직 폭행 문제, 또 수사 검사가 12번이나 무혐의라고 결재를 올렸음에도 결재를 하지 않은 그 상사들의 모습, 이 모든 모습에서 검찰이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시죠. 제 개인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 한번 반추해봐야 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거 외에 제가 몇 가지 더 결국 정권과 일부 언론이 유착돼서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김학의 한밤중 타이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 한겨레 신문이 이 기사를 보도한 게 2019년 3월 20일 밤 11시 19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교원 검사가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한 시간이 2019년 3월 23일 0시 8분이에요. 그리고 공식 출국 금지가 내려진 게 23일 0시 10분입니다. 자, 그럼 출국 금지 조치가 되기 51분 전에 이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 실제와 다른 기사가 나옴으로써 결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잘못된 정보를 줬다. 이 내용 아시고 계세요? 예,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받았다. 검찰 윤중천 짓을 덮었다고, 이렇게 완전한 오보가 2019년 10월 11일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그 당시 총장 측에서 고소를 해서 한겨레 신문이 2020년 5월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했죠. 예. 즉 이기영 검사라 면담 보고서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실제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해서 결국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재판에 기소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박준영 검사가 이와 관련돼서는 핵심 관계자가 3명이 언급돼 있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자, 한겨레 신문 기자 40명이 2021년 1월 27일에 출하인 자료로 이용구 봐주기 기사를 썼다면서 집단 항의 성명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나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출하인 검사가 누군지 아세요?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모 검사장이 지적이 됐고 이모 검사장이 이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MBC는 2020년 7월 20일에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수사를 모의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거 기억나시죠? 예, 이게 당시에 구속영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도된 겁니다. 똑같이 보도됐던 걸 예. 기억합니다.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KBS는 7월 18일 날 또 이렇게 보도했었죠. 유시민의 신뢰전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던 정황이 있다. 이 내용을 보도한 바 있죠. 예, 이 당시에 검찰의 모 검사장이 직접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는 내용으로 전달했다고 했고 실제로 KBS는 바로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예, 저는 지금 우리 진진권 교수가 한 말씀대로 정작 더러운 유착은 윤석열 검찰과 채널A가 아니라 이성윤 중앙지검 및 친정권 성향의 정치검사와 KBS, MBC, 한겨레 신문 등 정권 내의 언론 간의 유착이 더 문제다. 이렇게까지 일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에서 이와 같은 흑역사가 반복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 저 반면 교사로 삼겠습니다. 후보만 들으시죠. 네. 실제 이 정치 권력이 많은 오보를 양산하지만 과거의 검찰은 실제와 다른 자료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언론에 흘리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지금 수많은 정치검사가 양산이 되면서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장관께서 인사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인사에서 철저하게 옥석을 가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네, 잘 새기겠습니다.